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5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 이제 국회 입법부까지 장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올 텐데 유력한 5선, 6선이 되는 당선인들이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국회의장이 되려고 하고, 이재명은 그걸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도 막강한 진영을 좀 편성을 해야 될 텐데, 이 전당대회 6월 말 7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거의 유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추대되는 건 아니죠. 지금 또 많은 중진 의원들이 이 당권 도전의 뜻을 표명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도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국민일보 일면 톱 기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톱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여야 모처럼 손을 잡았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차담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협치 첫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1일 어제 합의를 했다. 한 발씩 양보하며 모처럼 협치를 일궈냈다. 협치. 자, 그런데 이 협치가 반나절짜리 협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도 드리죠. 이태원 특별법을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이 법안은 한때 국회에 제출이 됐다가 이태원 특별법 윤석열 가결이 됐는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건데, 이게 다시 이제 조금 손질이 돼서 다시 오늘 올라갑니다.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재명과 만났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이게 쟁점 사항이었는데,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이것이 논란이 됐는데, 그건 이제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쪽이 한 발씩 양보를 하면서 이 특별법이 오늘 합의가 됐는데, 어제 합의가 돼서 오늘 처리가 될 텐데, 제가 하루 또는 반나절짜리 협치가 될 걸로 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또 시도하는, 상정을 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법안이 또 하나 있죠.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자, 이 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좀 김진표가 좀 미루고 있으니까, 어제 박지원 라디오에서 국회의장 김진표 그리고 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개 XX들, 이렇게 해서 지금 여전히 이 발언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밀어붙이기로 했다. 자, 아시아투데이 오면 기사입니다. 최상병 특검 전세 사기 특별법 밀어붙이는 야, 21대 마지막 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 최상병 특검법.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직권남용,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 정국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전망이 나오는 특검법입니다. 이것을 오늘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고 하면은 하루 또는 반나절짜리 협치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저녁 8시에 아시아투데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을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TV입니다. 저녁 8시입니다. 이재명 지금 강경모도로 계속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22대가 개원을 하면은 돌격대 역할을 할 그룹 하나가 계속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죠.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건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사면 부상하는 야당 신주류가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 자, 친명 유튜버로 큰 혁신회의. 근데 막말이 너무 많아서 이재명 발등 찍을 것이다. 그런 그 전망도 나옵니다. 당선자 31명 혁신회의를 중앙일보가 회부를 했습니다. 지도부 그 핵심 관계자도 있고, 변호사 그룹도 있고, 대선 캠프 출신도 있고, 성남 경기그룹, 이재명 지도부의 당직 특보를 지낸 사람들, 기타 친명에서 쫙 있는데, 원외 그룹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총선에서 50명을 출마를 시켜서 공천을 받았죠. 친명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꽂아놓은 50명이 출마를 해서 그중에 31명이 지금 당선돼서 22대 국회에 포진을 합니다. 여기가 돌격대, 이재명의 돌격대 역할을 할 거라는 그 기사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자리를 잡은 것은 친명 유튜브, 정치 유튜버를 통했습니다. 친명 유튜브 구독자를 다 합치면 200만. 혁신회의는 지난해 6월에 친명계 원외 조직으로 발족을 했는데, 그 약진하는 데는 친명 유튜브가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혁신이 출범식부터 뭐 몇 개 좌파 유튜버들이 생중계를 했고, 이후 혁신회의 멤버들은 이들 유튜브에 단골 출연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친명이 주도하는 정치 이슈에만 경도되면 대선에서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혁신회의가 결국 이 대표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석, 김우영, 남영희, 김준혁, 이 막말들 이런 거 전부 다 유튜브에서, 그 좌파 유튜브에서 나온 거죠. 김준혁이 경기 수원정에 당선됐는데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들에게 뭐 성상납했다 이런 해괴망측한 말을 한 그것도 김용민 TV 좌파 유튜브에서 다 나온 거고, 뭐 양문석이 이 비명계를 비판을 하면서 저들은 도려내야 할 고름이고 밟아 죽여야 할 바퀴벌레다 이런 말도 김성수 TV 뭐 이런 데서 다 좌파 그 유튜브 채널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을 완전 장악한 이재명 입법부도 장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시사저널에서 이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시사저널 기사입니다. 중립기업 푸는 국회의장 후보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입법부로 뭐 물음표를 쳤습니다. 이재명 이제 연임설, 대표 연임설 풍선 효과로 이례적 과열 양상, 중립보다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 대표, 원내대표, 의장, 삼위일체 수순이다. 자, 그래서 이게 총선 민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그렇게 독자하다가 역풍을 맞을 텐데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은 이제 내일 원내대표가 선출되죠. 사실상 추대입니다. 이재명의 이 신복, 박찬대 원내대표가 되고 8월에 전당대회가 있어서 이재명이 다시 거기에 연임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뽑는 거죠. 그런데 이 풍선 효과라는 게 원래 한 5선, 뭐 6선까지 이 사람들이 당 대표 경선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당 대표는 이제 이재명이 또 하겠다고 딱 독차지하고 있으니까는 다른 자리를 보다 보니까는 국회의장 자리에 다 몰리고 있다. 근데 다 몰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김준표까지도 좀 중립성을 민주당 출신이라도 중립성을 띄었는데 지금 이 충성 경쟁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충성 경쟁을 하면서 국회의장이 왜 중립이어야 되느냐 이래서 일종의 자기들끼리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자, 6선이 되는 조정식, 추미애, 5선이 되는 정성호, 우원식, 최고령인 5선 박지원 당선인 등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친명인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이 주자들 모두 중립성보다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혁신의장, 뭐 개혁의장, 국회의장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심쟁탈전, 이재명 마음을 뺏기 충성 경쟁이죠. 뭐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 추미애 말을 시작으로 대부분 뭐 기계적 중립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정성호.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상을 넘어서겠다. 우원식. 그래서 노 중립, 중립 안 해. 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추미애는 탄핵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의장 후보가 탄핵을 언급을 했는데 2016년과 같은 탄핵이 되풀이되면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탄핵, 추미애. 그리고 조정식도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조정식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도 시도하겠다. 막 나가는 거죠. 이게 국회의장이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 다른 일반 의원이 탄핵 이야기하는 거고 다릅니다. 정말 국회의장은 이 탄핵이 이 야권에서 좌파 진영에서 시도를 하면은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국회의장은 수단이 있습니다.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권을 가지고 있고 그 안건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여야 합의가 안 돼도 그런 권한이 있는 자리에 가려는 사람이 탄핵을 지금 입에 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재명의 충성맹세는 최고참 원로인 박지원도 그 대열에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이것도 또 유튜버 김호준 유튜버에서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아주 개 XX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까지 싸잡아서 했고 윤석열도 같은 개 XX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 생방송 이 사인이 들어온 걸 못 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생방송 아닌 중에 김어준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진영 안에서 이런 그 말들이 거의 그냥 흔히 쓰이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한동훈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채널 A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전당대회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을 했는데 채널 A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여권 차기 대권 주자 1위 한동훈 복귀 몸풀기 자,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조만간 낙선자들과 만날 것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여권 내 압도적인 1위로 차기 대권 주자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일단 그 여론조사입니다. 조원 CNI 조사인데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전체를 놓고 1위는 이재명 39.3, 2위는 한동훈 21.9 이렇게 됐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한동훈 58.1% 압도적이죠. 자기 대권 주자로 58.1% 압도적입니다. 그러면은 대권을 가기 위해서 이제 당권에 도전을 하는 그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변으로부터 5월 한 달 동안은 당내 의원들 그리고 낙선자들과 많이 만나라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이번 달부터 지금 5월 2일이죠. 이번 5월 한 달 동안 당내 인사들과 만나면서 정책 행보를 다시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히 다음 주부터 본인이 영입한 인사 총선 때 영입한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면은 이번 5월 한 달은 열심히 움직여야 되죠. 이번 달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등판을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이제 건강을 좀 회복을 했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최근에 이상민 의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겼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전 유성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도 연락을 해서 조만간 만나자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지금 약속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점에 이렇게 5월에 움직인다는 것은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의사표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하면은 본격적으로 경선이 치러지겠죠. 추대를 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나경원, 윤상현의 유승민, 안철수도 판 커진 여당 전당대회 비주류 수도권 속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비주류 쪽 그리고 수도권에서 뭐 유승민 의원은 뭐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고민된다. 전당대 출마 여부를. 안철수는 룰 바꾸면은 한번 고려해 보겠다. 지금 100% 책임당원인데 50대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정도 붙이면 본인이 이제 당 내에서보다는 당 외에서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철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경원 의원은 이철규 연대가 나오는데 이철규와 나이 연대가 나오는데 그건 고약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출마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상현은 수도권 외연 넓힐 대표 나와야 된다. 본인이 이제 인천이죠. 수도권이죠. 그렇게 일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배현진, 조정훈, 김재섭도 고심 중이다. 배현진 이번에 재선됐죠. 조정훈도 재선인데 이번에 마포갑에서 당선됐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김재섭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곳에서 당선된 초선인데 뭐 소장파도 당대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고심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친윤계에서는 권성동, 권영세 등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과 맞서 싸웠던 원희룡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 지역구를 옮기고도 사선에 성공한 김태호, 그 다음에 대구의 윤재옥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자기 당대표 경선 출마 예정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물 폭론이 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원내대표는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원래 내일 당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9일로 미뤘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철규 혼자 그 친윤 그래서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말도 들렸는데 아직 불출마 결정한 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오고 대구에서 추경호 의원 경제부 총리를 지냈죠. 추경호 의원이 그 출마설이 나돌았다가 본인은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추경호 등판설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 초선에 이번에 비례대표로 들어간 김민전 당선자 상당히 그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서 인지도가 있죠.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이 추대 같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입증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임을 보여주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좀 치열한 경쟁이 있거나 좀 해야 된다. 추대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일보가 통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후보가 없다면 그때는 저라도 좀 고민을 해보겠다. 자, 그래서 김민전 초선 사상 초유의 초선 원내대표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톱 그리고 3면 기사입니다. 일면톱은 선관위 채용 비리 조직적 증거인멸. 정말 선관위를 둘러싸고 끝이 없습니다. 사무총장은 깡통폰 노트북 제출을 했고 직원은 면접 서류를 아예 갈아버렸다. 조직적 증거인멸을 적발을 한 겁니다. 선관위가 2022년 대선 투표소 운영 불실 논란, 그때 속거리 투표였죠. 그 계기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고 이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계기로 지난해 시작된 두 번째 감사 때도 채용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외부 감시를 거의 받지 않은 결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벌어지면서 속이 골마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선관위 개혁 계속 말로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큰 선거가 당분간 없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선관위 개혁을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단행할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5월 2일 보내드린 조간딱불이었습니다.